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 증시 급락, 국내 선방, 변동성보다 유동성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1%대 하락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그나마 선방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날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애플은 신제품 공개 일정을 내놨음에도 6% 넘게 내렸고 테슬라는 S&P 500 편입 좌절로 21%대 폭락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다른 대형 기술주들도 부진했는데요. 이에 나스닥이 4.11%나 떨어졌지만 국내 증시는 1% 하락에 그친 겁니다. 이달 3일 이후로 계산을 하면 나스닥이 10% 떨어진 반면에 코스닥은 0.8%만 내렸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선방할 수 있었던 데에는 동학개미들의 유동성이 한몫했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방어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데요. 오늘도 역시 5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를 받쳐줬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주도주가 미국에 비해서 가격 부담이 적은 것도 이유로 꼽습니다. 현재 주도 업종들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면서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좋지 않았던 흐름에서 벗어나는 추세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경고도 있는데요. 위험 자산인 국제유가가 7.6%나 하락한 점, 또 미중 갈등이 다시 심화된 점은 계속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는 부분도 유의해야 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수요일입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또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희 해외 증시 상황을 체크할 때부터 실시간으로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나스닥의 흐름을 중계하실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역시나 오늘 시장 그에 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고요. 또 잠시 후에 종목 진단 시간 준비되어 있다는 점,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도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500명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쫄보님 오늘도 OLED 한보람 외쳐주고 계시고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데이도 맞죠? 다다음 주죠. 테슬라 데이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 테슬라 주가 흐름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하신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야인스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4%라는 급락이 나왔는데, 자, 최병훈 전문가님, 네. 최근에 이렇게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어제도 많이 빠졌고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대표적인 어떤 종목, 그동안 나스닥을 이끌었던 뭐 기술주뿐만 아니라 고성장하는 꿈을 먹고 사는 그런 기업들이 급등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 고평가한 대표적인 그 꿈을 먹는 회사들, 이 회사들 대표적인 회사들이 어떤 더 이상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물론 많이 올라왔다는 이유보다는 더 이상 가야 된다는 것은 계속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계속 제공해야 된다. 오히려 모멘텀보다 악재가 더 많아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15배 올랐던 10배, 15배, 한 두세 배, 세네 배 올랐거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쵸. 그럼 테슬라가 이제 계속 올라가려면 뭐 탄소 배출을 파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든지 아니면 눈에 보여야 되고요. 그럼 새로운 어떤 것을 계속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테슬라의 고평가 계속 뭐 애널리스트 고평가라니까 네. 그 논란과 그다음에 뭐 옵션 관련된 청산 우려도 있고 그럼 수급적인 부담이 또 나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기업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이 기업 분할하고 많이 들어오게 되면 유통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돈이 적은 사람도 기존에는 비싸서 못 샀지만 돈이 적은 사람도 살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저 품절주로서 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삼성전자가 네. 250만 원에다 5만 원으로 분할되면 250만 원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으니까 그 등락이 별로 팔지도 않아요. 근데 5만 원짜리 해놓으니까 국민주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한 주라도 사자. 네. 200만 못 살 때 그죠? 하나는 꼭 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어야 2년 동안 안 갔습니다. 아, 그게 바로 품절이 안 풀려버린 거죠. 그러면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차익 실현도 나오지, 고평가지. 그다음에
저도 이제는 테슬라를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계속 테슬라를 보지 말자. 전기차는 테슬라 연동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초반기에 2010년도, 13년도까지는 전기차가 오기 전에는 네. 테슬라를 봐야만 이 전기차 수혜주를 사는 게 맞아요. 부품주를. 2016년보다 테슬라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부품주를 보면 안 되고 배터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네. 왔는 올해는 또 우리나라뿐만 미국도 초보자 워낙 많으니까 전기차 수혜를 하면 전기차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테슬라를 그렇죠. 사고 그다음에 수소차니까 수소차 만드는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차 사고 그러잖아요. 전기차, 현대차 수혜주로 막 사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게 테슬라가 올랐으니까 세계에서 다 알아버렸어요. 아, 전기차 시대가 오는구나. 전기차 네.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죠? 네. 그럼 실제로 알아보니까 전기차가 만들어봤자 별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배터리 회사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를 팔아서 우리나라 배터리 주식을 왕창 사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나라 배터리 주식이 테슬라처럼 오를 거다.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네, 되는데 맞아요. 한마디로 이제 테슬라의 매력이 떨어졌다라는 그렇죠. 의미이네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급락을 했고 이제 나스닥도 함께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그 외에도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그게 이거는 사실 주가도 주가지만 이 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실망감으로 바꾸는 이슈여서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뭐 영국 이 회사가 네. 사실 미국에서 3만 명 임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최신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미리 선행적으로 접종을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중단이라는 건 거의 사례도 많지 않은데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그랬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빨리 중간에 임상 3상 중에 접종을 하려는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래는 백신이라는 게 부작용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부작용이 심각한 게 나왔다 치면 다른 회사들도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접종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원래 10월 말이나 뭐 11월 이렇게 뭐 트럼프도 그렇고 빨리 3상 중에 백신 접종을 일부씩 시작해서 같이 하자. 네. 그랬는데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백신 접종이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우리 다 증시에서도 SK케미칼이 급락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 SK케미칼은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빠지고 있어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SK케미칼 조금 더 이제 지켜볼까요? 바이오주는 이제는 이 이슈와 상관없이 길어지고 상관없이 바이오주는 시세가 중기적으로 다 끝난 것 같고요. 네. 제가 여름에도 계속 말씀드린 여름부터 벌써 셀트리온처럼 바이오 시밀런스가 주가 중기적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시세가 마감이 어느 정도 된 거고 중기적으로. 그다음에 관련된 우리나라 바이오주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몇 개 빼고는 이제는 네. 뭐 호재가 나와도 잘 안 올라가요. 빠질 일만 남은 거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샀다가 안 가면 불안하거든요. 그럼 올라가면 계속 본전이랑 팔게 돼요. 네. 그래서 추세가 잘 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급락과 함께 이제 나스닥도 함께 내려갔고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악재도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관련 주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가 거의 첫 번째로 가던 종목이었잖아요. 첫 번째로 이제 효과가 나왔던 이슈였는데 이게 약간 부작용이 나왔다라고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조금 실망감으로 돌아서면 그동안에 우리 주가가 올라온 데에는 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좀 사그라들게 되면 전체적인 주가 증시에도 조금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경기 민감주들도 함께 올라왔었는데 그쪽으로까지 이게 영향이 퍼지진 않을까 좀 걱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증시가 빠졌죠. 그래서 빠진 거다. 일단 어제 시장 하락에 대한 요인들이 굉장히 네. 복합적이었어요. 트럼프발 악재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한 두 가지가 있다라면은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 때리기에 다시 한번 나섰다라는 것. 네. 왜냐하면 화이 제재에 이어서 그렇죠. 틱톡 그리고 이제는 SMIC에 대한 제재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재점화가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한 차례 나왔고 네. 또 한 가지는 미국 내에서는 그동안 증시를 끌어올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부양 정책이었거든요. 네. 재정 지원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 지금 이제 5차 이 예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얼마나 쓰느냐에 대한 관점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찬물을 끼얹었어요. 공화당이 내세웠던 위치보다 민주당이 좀 더 많이 있었는데 공화당이 내놓았던 그 금액보다 더
안 주겠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이 재정 지원에 대한 의지가 조금 꺾이면서 혹은 정치의 이 의회 논의에 대한 좀 더 교착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네. 어제 증시 하락의 요인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 또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때문에 증시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또 두 번째 이유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지원 경기 부양 정책 다음 코로나가 힘들었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백신 개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이제 백신 개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지연될 것 같으니 네. 이 부분들이 주가의 하락의 요인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뭐 이건 이제 다음 이야기지만은 애플과 또 테슬라 모터스의 하락이 전반적인 기술주에 대한 동반 하락까지 만들었다라는 것. 이 부분들이 좀 주가의 악재가 복합적으로 섞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문자만 질문을 하셨으니 네. 이쪽에 대한 대답을 한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연결되었던 뭐 기대되었던 파운드리 이제 그 CMO를 받아올 수 있었던 SK 케미칼이나 SK 지분을 가지고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SK 디스커버리는 하락을 했어요. 네. 당연히 악재가 맞는데요. 근데 또 이제 악재가 완벽하게 한가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CMO 계약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네. 이 임상 중단에 대한 소식을 그래 자체적으로 중단을 한 거냐 아니면 정부 주도해서 기관에서 중단을 시킨 거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만약에 자체적인 개발이 자체적으로 중단을 했다라면은 자체적인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이라든지 정부 주도에서 중단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에 대한 과정을 가기 위해서 새롭게 무엇을 보여야 될 거예요. 증빙해야 될 겁니다. 그럼 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아쉬움들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어도 어떤 기업에서 백신안과 치료제가 나올 것이고 중요한 거는 모든 기업들이 이 제약사들이 이 시장이 다 뛰어들었는데 꼭 한 기업이 백신 개발에 성공해서 그 기업이 잘 될 것이다. 네. 잘 되겠죠. 네. 근데 그 기업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 기술 연구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따라오고 파이프라인이 맞는다라면은 이 백신이 하나 개발되게 되면은 지금 이번 코로나라는 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독식을 못 해요. 독식을 못 해요. 모두가 연합을 해서 백신을 나누겠다라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기업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사도 독식을 못 해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연구를 해왔던 회사들이 그 백신에 대한 부분들을 복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도 본인이 못 만들어도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CMO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따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중장기적으로는 수요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매력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증시에 호재보다는 악재들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나름 선방하고 있다,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잘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국내 정시는 그냥 조정이 없어요. 지금도. 미국은 나스닥은 이제 확실히 조정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국내는 차트 보면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행보하고 미국 증시도 뭐 더 이상 이제 등락하다가 안정이 되면 오히려 우리 지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자, 제가 먼저 한 차트를 보면서 보게 되면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갑자기 급격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꺾여버렸기 때문에 꺾인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한 개인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종목도 보시면 갑자기 이게 급락해버렸어요. 위에서 30% 그러네요.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테슬라만 빠진 게 아니고요. 인텔은 별로 안 빠졌습니다. 이렇게 인텔은 별로 안 빠졌는데요. 일본 그런데 테슬라는 물론 뭐 많이 올라 20에 30% 빠져서 고점. 그런데 엔비디아가 빠졌거든요. 많이 올라가서 빠진 게 커요. 이거. 그런데 미국의 이제 반도체가 지금 중국 반도체 전쟁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대다수 수출이나 여러 가지. 네. 그렇게 되면 미국 반도체 쪽은 인텔도 그렇고요. 중국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국내는 오히려 수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삼성그룹주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종목 중에는 삼성그룹주가 오늘 잘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방한 거고
네. 삼성그룹, 삼성 SDS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삼성전기 전부 다 이제 5G 된 모멘텀까지 해서 반도체에 대한 상대적인 수혜, 미국과 중국 반도체 마찰, SMIC에 대한 제재, 네네. 그러면 결국은 대만에 대한 악재도 있으니까 우리는 수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강하게 지금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추세가 상승 중입니다. 자, 지난번 저점부터 하이닉스가 아니라, 하이닉스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는 아직도 빠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하락 중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네. 이 하이닉스는 아직 반도체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는 볼 필요가 없고요. 이제는 비밀 반도체에 삼성전자가 기술한다. 물론 엔비디아가 비밀 반도체인데요. 그럼 엔비디아는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수혜를 지금 삼성전자가 요즘에 5G 수혜 막 받고 있잖아요. 이제 수주도 받고 해서 삼성전자가 추세적으로 좋아지면 네. 우리 시장은 거의 빠지기 쉽지 않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딱 중요한 게 경기 민감 관련된 대형주들이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오늘 롯데케미칼이 아주 잘 올라가고 잘 있습니다. 갔어요. 그죠? 네. 그리고 대한유화도 순수 대한유화랑 롯데케미칼이 급등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마진율도 물론 이제 스프레드 개선돼 있지만 경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어차피 내년 되면 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 민감 대형주가 좋아진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기업이 좋아지니까 안정적인 흐름을 거는데 우리 시장은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글로벌 5G 산업도 5G 산업 성장하니까 그에 대한 수주를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여러 가지 수혜가 있고 경기 민감주들,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면서 지수를 조금 받쳐주고 있다라는 해석이었는데요. 이광무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미국의 이 중국 기업 때리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게 좀 반사이익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죠. 네. 일단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제 노선을 정했어요. 화이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겠다. 확실히 이제 미국에 대한 윗증을 좀 따라갔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왜 윗증을 따라가느냐? 삼성전자는 그쪽에 따라가는 것이 좀 더 이익이 크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에서도 반도체 자급자족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반도체 자급자족에 대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근데 대신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굵기가 본인들이 생산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크고, 미국 같은 자급자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설계를 할 테니 너희가 생산해라는 위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위치에서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화이 버릴만 하죠. 근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했을 때 화이에 대한 공급이 줄어드는 것 현상 실적에 분명히 영향은 될 겁니다. 근데 그 영향으로 해서 주가가 빠진다?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꺼냈던 SMI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제재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 SMIC에 대한 이 제재에 대한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SMIC에 대한 이 파운드에 대한 사업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게 조금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SMIC에 대한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네. SMIC는 대부분 화이에 대한 반도체 설계와 반도체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삼성전자가 좀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다만 이제 뭐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에 대한 위치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물량에 대한 파운드리 수주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삼성전자에게는 괜찮은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SMIC에 대한 제재 소식이 전체적인 반도체 가격에 대한 변화를 만들었어요. 반도체 가격 반등이 나왔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율에 대한 실적 개선도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4분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사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 증시에 대한 하방 지지 역할 삼성전자가 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끌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1등주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거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다는 거죠. 애플부터 시작해서 테슬라, 뭐 아마존, 페이스북 다 급락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주도주들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떨까요, 최병훈 전문가님?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이제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네이버, 카카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 한 20%는 빠져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야만 건강한 조정이고 그 건강한 조정을 거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대비 사실 우리 기술적 저평가돼 있어요. 미국은 뭐 영업이익 기준 뭐 60배, 80배 이렇게 가 있는데 우리는 3, 40배밖에 안 났기 때문에 물론 그 미국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죠. 미국 1등 국가고 최고의 뭐 매출도 비교할 정도로 엄청 크니까 네. 그렇더라도 우리는
PER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국 대비해서 여기서 한 70% 정도 더 올라가도 별로 문제 없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이제 과거에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99년도 인터넷 버블 이렇게 해서 그때와 비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네. 비교 그렇게 하시면 잘못된 비교다. 저는 이렇게 말씀. 왜 그러냐면 99년도는 이제 IT 혁명해서 IT가 컴퓨터 286 시대에 컴퓨터가 모든 걸 사람 대신 해줄 거라 봤는데 컴퓨터가 사람 대신 해주지 않아요. 그냥 자판기 대신 그런 거 정도였지. 지금은 컴퓨터가 대신 해줍니다. 즉 IT 혁명이 실현화된 거죠. 자율주행차도 있지요. 네. 대신에 인공지능이 해주잖아요, 그죠? 그쵸. 바둑도 대신 또 줘준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된 거고 지금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실적이 안 나온 거고 기대감 지금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술주들은 즉 실적 대비 적정 주가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2년 뒤에 예상 시제 반영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2, 3년 뒤에도 계속 성장하니까 그럼 난 2년 이상 들고 가도 되는 회사 장기 자금들은 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에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 대비 많이 빠져야 20% 내에 빠지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네. 미국 대선 전에 조정을 계속 좀 받으면 네. 다시 올해 기술주는 더 매수의 모아가도 적정 기회다. 괜찮다. 그리고 특히 제가 테슬라가 아니라 배터리 주식은 내년에 네. 올해 대비해서 올해 저가에 대비해서 내년까지 10배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좀 체크를 주고 계신데요. 이강모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술주의 급락,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제 미국 증시를 바라보게 되면은 분명히 차익 시장 물량이 나왔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테슬라 모터스하고 애플에 대한 주가 하락이 좀 컸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동반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물론 이제 그 하락에 대한 깊이는 깊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추세가 쉬는 자리처럼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 같은 흐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모멘텀을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증시를 모멘텀을 기다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경기 부양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9월달 미국 의회가 진행이 되면서 9월 중순쯤에는 이제 의회에 대한 마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 의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추산 예산 논의가 마무리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지연됐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됐지만은 네. 그 부분들이 마무리된다라면은 증시에서는 자금에 대한 유입, 경기 부에 대한 부양 정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 호재로 작용할 거예요. 이런 분들 있다라면 증시에서 다시 한번 또 랠리를 펼 수 있는 그런 좀 기대감을 형성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크게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지 장기적으로 추세를 하락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지금의 괜찮겠다. 조정은 잠깐이에요. 그렇죠. 뭐 일정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추세 길어야 하락의 일주일. 일주일? 네. 일주일도 꽤 길 것 같기도 한데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일주일이라는 조정을 하락은 조금 일주일 동안 빠진다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조정권에 조정권에 있다. 있다. 옆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그와 함께 좀 움직일까요?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은 다만 이제 이 속도 조절에서도 믿음이 가는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왜냐면은 앞에서도 이야기 들었지만은 네.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따르는 기업들도 많고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증시를 버티고 울고 울릴 수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최근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IBM, 엔비디아, 퀄컴, 파운드리 물량 따냈어요. 엔비디아하고요, IBM, 퀄컴 같은 기업들은요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수요가 얼마나 더 커질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추산에 대한 예상을 해본다면은 저는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삼성전자 답을 봐야 된다. 답을 봐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 가져본다라면은 삼성전자가 버티는 모멘텀이 있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안 빠진다라면 지수 안 빠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근데 것 같아요. 이렇게 지수는 뭐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 지수는 네. 잘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도주들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들은 사실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시장은 잘 가고 있는데 주도주 사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개인들의 투자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팁은 어떻게 주실까요? 그분들 이제 다른 모든 투자자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투자의 위로라기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강단 있게 좀 기다리셔야겠죠. 증시가 안 빠진다고 하는데 좀 기다릴 수 있겠죠. 네. 매일매일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증시라는 것도 한 번은 숨고르기를 거쳤다가 다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증시를 비교하면은 용수철 있죠. 용수철도 눌러줘야지 크게 튀거든요. 네. 그것처럼 좀 쉬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좀 더 강한 강단 있게 인내 네. 구간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내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대비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최병우 전문가님, 우리 어떻게 전략 짜보면 좋을까요?
IT라든 그린 뉴딜 뭐 계속 오래 좋았거든요. 네. 5G도 지금도 괜찮고요. 하락 시에 매수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되게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기술주는 저는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치를 평가해서 나오라 그러면 팔라 그랬더니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게 이게 가치로 지금 말이야 뉴스에 의해서 올라가거든요. 네. 바로 초보자들이 이제 일단 뉴스만 보면 주식 그동안 잘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 그냥 달려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뉴스를 보고 달려드니까 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돈이 잘 됐거든, 상반기는. 근데 여름부터는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 종목을 여러 개 사다가 한두 개 물려서 계속 물린 주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자금 여력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투자의 어떤 신규 공급이 매수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 계속 적체 현상이 나오고 매몰화가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특히 심각히 이제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 하락 압력도 크지는 않지만 네. 팔진 않거든요.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추세 하락하기 때문에 10월 하순부터는 많이 빠질 거로 보이고요. 중소형주는. 그래서 저는 미리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술주 중소형 관련된 기술주는 특히 비중을 축소하자. 실적에 받쳐주지 않을 뉴딜 관련된 종목들은 네. 말 그대로 테마다. 그래서 반드시 지지선을 구축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카카오다. 그러면 카카오가 지금 한 10% 빠졌거든요. 네. 네이버도 10% 빠졌어요. 고점 대비. 앞으로 10% 더 빠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카카오도 34만 원, 네이버도 좀 더 빠져야 되고 27만 뭐 그래서 앞으로 10% 하락 여력이 있으니까 만약에 고점에 사신 분들은 20%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면 되거든요. 비중 20%뭐 정도 30%라면. 네. 근데 그렇게 할지 아니면 이번에 잠깐 물론 계속 빠지지 않으니까 반등할 때 그렇죠.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그런 걸 대비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도 고성장 산업 내에서도 가는 것은 가고 안 가는 건 안 가거든요. 차별화가 계속 진행이 되기 그렇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네. 꼭 시세를 보지 말고 가치를 좀 보는 게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광무 전문가님의 전략도 들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인내심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지금 중시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역할을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가 중심을 버티기 위해서는 이제 수급이 개선돼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전기전자 이제 전체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지만은 전기전자 파트 쪽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었거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삼성전자는 샀죠. 네. 외국인.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바탕이 돼서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수급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어준다라면은 다른 업종군들에 대한 대표주에 대한 확산 움직임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 추이가 중요하다. 달러 인덱스가 좀 변동을 보이고 있지만은 네. 그래도 우리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변화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수가 얼마만큼 버티는가 하방 지지에 대한 테스트 구간을 좀 보셔야 되고 그 안에서는 지수가 좀 계속해서 하방 지지 테스트를 간다는 거는 저점 테스트잖아요. 그러면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이루어질 때 횡보에 대한 시장입니다.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증시가 좀 쉬어가는 구간 안에서는 개별주 흐름들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종목 순환매 장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고 종목 순환매가 된다면은 사실은 개별주, 테마주, 정책주 혹은 어떤 섹터에 대한 특정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모멘텀은 정책이죠. 예, 그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대한 네. 관련된 뉴스를 좀 보셔야겠고 그리고 모멘텀을 찾는다라면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주에 대한 뉴스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보셔야 되겠고 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의 5G 장비 수주를 따냈어요. 이거 네.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뭐 네. 전반적인 성장주에 대한 포멘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이번에 조정에 대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힘 또 개인의 유동성을 계속 믿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인내의 구간이다라는 말 새겨 들으시면서 앞으로 조금 더 내 포트에 대해서 내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 벌써부터 이제 내일장에 대한 부분 또 잠시 후에 뉴욕 시장에 대한 부분 또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